설 전날 허튼 말이라도 하겠다고 했으면 지켜야 한다. 비록 약속을 넣지 않았어도 그리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지금 허튼 말을 그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로 여길 작정을 했다. 가기로 했으면 가는 게 상대에게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란 걸 당연히 알면서도 내 위주로 생각을 좁힐 수밖에 없다. 내일이 설이다. 설을 두고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말 따위는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 아니 그보단 그런 날이 왜 있는지조차 나와 연결하면 도무지 답조차 찾지 못하겠다. 일전에 나는 자발적 은둔이 되었건 자발적 유비가 되었건 그리하려고 마음을 다잡았다.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것 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윗말에 충실할 수가 없다. 그저 죽은 듯 한 곳에 진득하니 처박혀 시간이 뭔지 세월이 뭔지 잊고 살아야 은둔자 또는 유배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말했듯이 은둔과 유배를 자발적으로 하기에 비해당 만한 곳도 없다. 여기 있으면 나만 사람이다. 보이지 않으므로 어떤 때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의구심이 생긴다. 그럴 때면 나는 거울을 들여다본다. 거기에 한 남자의 모습이 보인다. 내가 웃으면 거울 속 그도 웃는다. 내가 찡그리면 거울 속 남자도 따라한다. 거울 속 나를 나무로 바꾸면 그게 사람이다. 사람 중에서 남자에 해당한다. 은둔을 하다 보면 이렇듯 사람이 몹시 그리울 때가 있다. 아니 사람 그 자체가 어떤지 지나친 관심을 둘 때가 있다고 하는 게 낫겠다. 그저께는 죽은 나비의 기일이었다. 그분에게 드린다는 핑계로 대낮부터 막걸리를 진탕 마시고 자정 무렵에는 골아떨어져 영혼 맞이도 못했다. 이런 못난 나를 이해하실 거야. 한밤중에 깨어 자식의 도리로서 흐느끼다시피 내뱉은 말이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가? 산자가 죽은 자를 이해하는 게 나을 터인데 어디서 나를 지켜보는지 알아차릴 수도 없는 나비의 영혼이 나를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했으니? 나의 아비는 죽은 시기가 안 좋은 것 같다. 하긴 그날 죽고 싶어 그리하지 않았다는 건 알지만 하필이면 설을 3일 앞두고 세상을 떠날 게 무엇이람. 한 잔 술 들이지 못한 지 꽤 되었지만 내가 상을 차릴 환경에 처했다 해도 며칠 후에 닥칠 설 걱정을 해야 하므로 네 아비의 제삿날은 반가운 게 되지 못했다. 물론 예전에 제삿밥 차릴 때의 일이다. 먹고 살기 어려운 탓에 제사 차리고 명절 챙기고 할 겨를이 벅찼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모든 걸 떠나서 아비의 죽은 날만큼은 기억하고 싶으면서도 이를 배반적으로 아니 하려고 애쓴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영신으로 승격했는지 아직 귀신인지 모르는 아비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이다. 가겠다고 한 곳에 가지 않기로 하고서 나는 비해당 문을 모두 잠갔다. 줄담배를 피워댄 냄새가 비운 사이 빠지라고 제거제를 잔뜩 뿌리고 무작정 산에서 내려간다. 어디에 갈지는 정하지도 않았다. 길목에 둔 궁전은 오후면 앞에 햇살을 받는다. 운전석에 오르니 따뜻한 차 안이 이유도 없이 좋다. 나란 친구를 잘못 만난 궁전은 수모가 많다. 날씨가 추울 때 시동을 걸고 바로 출발하면 고막이 터질 것 같이 날카로운 괴성을 내지른다. 이를 알기에 안정할 때까지 공회전하도록 하게 하고 한 겹이 꺼내 물었다. 산길을 내려오면서도 오른손에는 담배가 있었는데도 또 불을 댕겼다. 이런 걸 줄담배라 한다. 그리고서 불쑥 떠오른 곳으로 출발했다. 의성서 나무로 내려가다가 어디쯤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저 멀리 우뚝 솟은 험한 돌산이 보인다. 그리로 가는 중이다. 예전 들르던 구멍가게 들어서니 구수한 냄새가 코를 자극한다. 쥔 부부와 어떤 관계인지 모르나
전날 보지 못했던 낯선 얼굴들이 원탁에 빙 둘러앉아 부침개를 안주로 막걸리판을 벌이고 있다. 묵은 김치를 주재료로 한 부침개 냄새가 그야말로 침을 꿀꺽 삼키게 한다. 한 점 하이소. 바깥 주인이 말했다. 그가 나를 대충 알아보는 눈치다. 빙계 막걸리 주세요. 그거 없어졌어요. 없다니요? 바깥 주인의 말에 따지듯이 되물었다. 설 전날 여기 오고자 한 게 막걸리 때문이다. 청송에서 지낼 때 어떤 날은 그 막걸리가 먹고 싶어 먼 길을 찾기도 했고 그 이름의 막걸리를 잊게 한 골짜기에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올 때면 을에 사서 먹던 게 없어졌다고 한다. 그 바람에 구멍가게 부부가 구수한 부침개를 먹고 가라는 걸 거절하고 다른 막걸리를 사서 빠져나왔다. 그리고서 너른 주차장에 들어섰다. 단 한 대의 차도 없다. 일단 화장실 가까운 곳에 굴림방을 해를 향하게 배치하고 점검에 나섰다. 벌레 문제로 문을 꼭 닫아주세요. 라고 쓰였다. 전에 없던 그리고 문이 잠기지 않았다. 들어서니 안에 훈훈하다. 저쪽 구석에 창자 모양의 전기난로가 작동한다는 표시 즉 빨간 불이 켜있다. 꼭지를 트니 물이 콸콸 나온다. 이 두 가지면 하룻밤 터로 쓰기에는 넉넉하다. 한겨울에는 찾는 사람이 드문데도 이렇듯 언제나 안에 공기를 조절하고 물이 얼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이 고장이 의성이다. 그런데 정작 읍에서 가까운 장례공원에 며칠 전에 간 적이 있었다. 거기는 화장실이 잠겨 있었다. 하여간 내가 의성을 사랑하는 까닭은 빙계 계곡 때문이다. 전날 나에게 참 소중했던 곳으로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화장실 안에 물이 나오고 문을 여는 순간 은은한 음악이 있기에 좋았다. 설 전날 텅 빈 빙계서 해를 따라 돌며 안주도 없이 막걸리 들이켜니 비로소 구멍가게에서 맡은 구수한 김치 빈대떡 냄새가 그립다. 오늘 같은 날 어느 집이건 먹을 게 넘칠 것이다. 부침개를 좋아하는 나는 상산으로 그걸 냠냠 먹으며 의성에서도 여기를 직접 관리하는 면 이름을 딴 막걸리를 벌컥벌컥 마신다. 비해당에서 이 정도 온도를 유지하려면 종일 난로를 켜야 한다. 오후 3시 55분 환한 햇살이 들어와 자연난방이 되어 굴림방 온도가 15.9도다. 따스한 촉감이 매우 좋다. 거짓없이 말하건대 비해당이 있는 의성이 좋다. 그게 있기에 나는 자발적 은둔을 할 수 있다. 또 의성이 좋은 건 바로 빙계 계곡이다. 여기를 안 건 비해당 생활 이전부터다. 읍내에 있는 공설운동장 화장실도 나는 자주 이용한다. 달랑 남녀 각 하나밖에 없는 거기에 관리는 여기에 비하면 허술하기 이를 데 없다. 어떤 날은 두루마리 화장지가 있고 어떤 날은 없지만 여기는 다르다. 이 겨울 찾는 사람이 뜸해도 칸마다 점검한 결과 화장지를 비치했고 청소를 깨끗이 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전국 어디도 여기처럼 공중 화장실을 잘 관리하는 고장이 드물다. 이게 내가 의성을 사랑하는 주된 이유다. 그러기에 설 전날 하고만은 곧 두고 여기에 왔다. 한여름이면 사람으로 북새통을 이루는 여기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한 대의 차도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여기에 늦은 오후에 따스한 햇볕으로 말미암아 겨울이라는 생각마저 있게 한다. 저 해가 지면 굴림방을 가로등을 보게 하는 번거로움만 남았다. 골짜기가 깊어 기온이 내려가는 속도가 빠른 이곳이지만 한낮의 여유로움이 밤 추위와 맞서는 힘으로 비축될 것이다. 어렸을 적 나는 마른 가자미를 잘라 밥을 입혀 지진 걸 좋아했다. 좋아한 건 그뿐 아니다. 동태전, 두부지짐, 돈베기 산적 등 명절이면 평소 먹지 못한 맛난 것으로 배, 속을 채우는 게 좋았다. 그러기에 명절이나 제삿날이 기다려지곤 했다. 마음은 끝내 어린애로 살고 싶지만 몸은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지금 어린 시절에 생각한 명절과 제삿날과 달리 세파에 젖어 산다.
그저께 선친 기일에 나는 상상의 밥상을 차렸다. 설 전날 지금 목구멍에는 온갖 먹고 싶은 게 많다고 아우성이다. 아비에게 했던 방식으로 상상의 밥상을 나를 위해 차린다. 거기에 마른 가자미 지짐도 있다. 모두에게 몸과 마음이 더불어 풍성한 내일이 되기를 바란다. 내일이 계사년 첫날, 즉 설이다. 2013년 2월 10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